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병이 진행돼도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다는 침묵의 장기 간 건강을 지키려면 장 건강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관련해서 진실이 무엇일지 오늘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금요일이고요. 우리 간 말이에요. 네.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간 질환에 걸리기 쉽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분도 이 간 질환에 걸린대요. 이게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도한 음주를 하면 간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술을 입에 대지 않았는데 간 질환의 위험이 있다. 이건 좀 억울한데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과 관련돼 있는 장기가 간인데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걸리는 이 간 질환은 술이 원인은 아니라고 해요. 술이 원인이 아니다. 그렇다는 건 건강을 위해서 금주를 하고 있는 분들도 간 질환 위험할 수 있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 텐데요. 자, 요즘 늘고 있다는 간 질환, 이것의 위험성 오늘 건강 구독을 통해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헌법재판소가 친족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형법의 친족 상도례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 31일 전 국회가 입법을 하기 전까지 처벌 조항 적용을 중지하라고 밝혔습니다. 도입된 지 7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친족상도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일단 그 도둑할 때 도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족 간의 도둑질, 그러니까 그 재산 범죄는 예외다라고 해서 그 형을 면제하는 특례입니다. 가족에게는. 형법 328조 1항은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는 가까운 친족 간이면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요. 328조 2항은 가까운 친족을 제외한 친족 간이면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런 이유가 또 따로 있어요. 가까운 친족 내부 문제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걸 최소화하겠다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라는 로마법에서 유래했습니다. 70년 넘은 법이다 이랬는데 그 70여 년 동안 가족의 어떤 형태, 구조 이런 게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친족 상도례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있었죠. 네, 이게 1953년에 그것도 형법 제정 시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70년 전과 같지 않죠. 가족의 형태도 그렇고요. 또 가끔은 가족이 더하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끊어내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7월 발간한 보고서에 인용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85%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번 상고 청구인들 역시 친족상도례 조항이 재판에서의 진술권, 평등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 위헌이라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아버지 사망 후에 작은아버지 부부와 동거를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들 부부가 4년간 A씨의 퇴직금, 상속재산 등 2억 원가량을 빼앗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장애인단체 등이 선임해준 공공후견인을 통해서 소송을 냈는데 검찰은 가해자들이 동거 친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공소권 없음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내게 된 거죠. 또 다른 사례, 청구인 B씨 같은 경우에는요. 남동생 부부가 치매 환자인 어머니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를 했다라면서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남동생이 어머니의 직계 자녀라는 이유로 불송치되면서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연예계에서도 관련 논란들이 잇따라 불거졌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는 그 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 네. 많은 분들 안타까워하시기도 했고 또 대표적으로는 연예인 박수홍 씨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 재산 분쟁에 휘말리는 모습, 특히 이런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그 과정을 지난하게 다 지켜보시니까 더 공감들을 하시기 마련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가족 간의 각종 분쟁에 비해서 이 친족상도례라는 거 너무 옛날 법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논란이 다시 일기도 했습니다. 이 박수홍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에 친형 부부를 수십억 원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 다 내가 했다 라고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가 됐었고요. 박세리 씨도 최근에 부친 사문서 위조 혐의 및 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제기된 헌법소원 4건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이 친족 사이 재산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를 해서 범죄 피해자의 처벌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이걸 즉각적으로 적용을 하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가 새로운 법을 입법하라고 주문하고 내년 말까지 그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야, 흔히들 가족끼리 내 돈이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대가 변하고 가족의 모습도 많이 변했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은 여자 피겨 국가대표가 이혜인 선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는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잘못이지만 성추행은 없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지훈련 도중 음주를 한 것, 이것도 굉장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일단 그 지난달에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탈리아로 전지훈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훈련 도중에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난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국가대표로서 이제 전지훈련을 해외로 간다 하면은 실제로 그 연맹 훈련 지침상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혜인 선수가 남자 후배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서 논란이 더욱 가중이 된 건데요.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22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서 미성년자인 이성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이로 인해서 이 선수는 2년 뒤 열리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됐습니다. 관련해서 이혜인 선수가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술을 마신 건 너무나 잘못된 일이지만 성추행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이혜인 선수에 따르면 상대방은 자신이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설명이에요. 이혜인 선수 법률 대리인도 이혜인 선수가 음주 잘못에 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해당 선수와는 연인 관계였다가 부모님 반대로 또 헤어졌고 그 사실을 이제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으니까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맹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이혜인 선수 입장에 대해서 빙상연맹은 일단 스포츠 공정위에서 재심이 진행되면 다시 좀 얘기를 해볼 상황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재심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3년 자격 정지를 받게 되면 이혜인 선수는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진출이 무산됩니다. 네. 국가대표 선수와 관련한 몇 가지 네.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만큼 자부심 그리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그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될 네. 텐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한국 화장품이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점유율 1위에 오르면서 글로벌 뷰티 시장 1위인 미국 현지에서 전통 강자인
프랑스를 누르는 이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K컬처에 이어서 이제는 K뷰티가 전 세계의 선택을 받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27일에 그 미국 무역위원회 데이터 웹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우리나라의 누적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점유율에서 20.1% 비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5개 중에 1개꼴이에요. 2위는 점유율 19.3%를 기록한 프랑스였는데요. 무엇보다 한국 화장품이 이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인 프랑스를 미국에서 누른 건 그 자체로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연간 기준으로는 프랑스가 이기고는 있지만 한국 화장품 성장세가 가팔라서 역전 가능성까지 우리가 넘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서 한국 화장품은 이제 미국 3대 화장품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지난 2022년에는요. 일본 시장에서 30년 가까이 1위를 수성한 프랑스를 제치면서 역전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화장품 수출이라고 하면 중국의 업체들이 집중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거기가 막히면 한국 화장품 회사들이 정말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뭔가 시장과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뷰티 업체들 누적 매출이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네, K컬처가 확산되면서 K뷰티까지 이건 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를 출입하는 택배기사들에게 1년에 5만 원을 내라 라고 공지를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주차 등록 비용 명목으로 5만 원을 낸 거라고 합니다. 네. 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택배를 배송하기 위해서 차를 잠시 주차를 하는 건데요. 택배 기사들에게 그럼 따로 주차비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청주 오송 한 아파트에서 택배 일을 하던 C 씨가 지난 26일에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다소 황당한 안내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안내문에는 아파트 주차장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택배 차량은 주차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고요. 차량 등록비는 1년에 5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지상 주차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를 하려면 무조건 지하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난 C 씨는 동료 택배 기사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돈을 내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만약에 계속 출입을 금지한다면 우리 택배 못한다, 배송 못한다. 그러니 경비실 택배 거기다 쌓아두고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맞선 거예요. 네. 이렇게 나오자 관리사무소 측도 나름의 해명을 내놨는데 보증금 형식으로 5만 원을 받고 카드키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지 매년 5만 원을 받는 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은 안내문은 모두 회수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보증금이니까 나중에 5만 원 돌려주는 돌려주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네. 글쎄, 이거는 내 집에 오는 것들인데 그리고 아예 세워놓는 게 아니고 잠깐 정차했다가 그렇죠.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입주민이 택배를 주문했기 때문에 그걸 배송하는 과정인 건데 이거 참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잘 네. 타결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바로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남쪽의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났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요. 낮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양은 5mm 정도로 적겠습니다. 오늘 그 밖에 전국은 맑겠습니다. 다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기온이 오르면서 무덥겠는데요. 서울 33도, 대구 32도로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밤부터는 중부도 장마가 시작됩니다. 전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특히 내일 밤사이 취약 시간대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네, 주말 동안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합니다. 전국에 100mm 이상이 쏟아지겠고 강풍특보도 발효될 텐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바람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건강 제대로 한번 챙겨봐야죠. 건강 구독 시간입니다. 네, 함께할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권유경 가정의학과 전문의,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또 모서 한의학 박사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금요일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니까 가뜩이나 즐거운데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뭘 간식까지. 이거 웬일이야. 더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네. 먹을 수 있는 건가 봐요. 네. 간식을 근데 우리 제작진이 준비해줬다. 네.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들어올 때 오늘은 방송 중에 케이크를 준비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큰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아니, 이거 뭐 먹어봐야 요 조그만 거 먹어야 뭐 간에 기별이라도 가겠습니까 이거 너무 조그매요 이거. 그래, 스케일이 왜 이래. 케이크 제대로 한 조각을 주든지 우리 한 조각도 모자른데. 그쵸. 이거 가지고 지금 저 차 박사님 말 맞다나 저 간에 기별이나 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또 항상 커피 마실 네. 때 빵 먹어서 그 양을 아는데 그럼. 요 정도는 뭐 이거는 뭐 하나를 크게 주셔야 간에 기별이 가지 이 정도로는 뭐 그렇죠. 속에 차지도 그쵸, 않습니다. 아유, 왜 게다가- 이런 걸 준비해 게다가 주실까요? 또 선생님들은 드리지도 않았어. 그러네. 야, 다 먹었어 벌써. 근데 왜 이렇게 작은 걸 준비하신 거예요? 아, 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한 입 크기도 될까 말까 할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의 케이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요. 세 분 입에서 정말 공통적으로 나왔던 말이 있으세요. 공통적으로 나온 말인데요. 너무 적다. 그렇지. 뭐 요거밖에 안 주냐.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맞아요. 했던 말 중에서 작은 거니까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간다. 혹시 이런 말인가요? 그럼 여기 있나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그 표현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의 케이크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간에 기별도 안 간다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별이다라고 하면은요. 기별이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알려주는 소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 기별도 안 간다라는 말은 간에 그런 어떤 소식이 전달되지도 않을 만큼 네, 전달되지도 않을 만큼 이제 매우 작은 양이다. 음식의 양이 너무 작아서 간에 전달도 되지 않을 정도다. 네. 라는 걸 의미를 하죠. 아니 그냥 늘 쓰던 말이어서 양이 적을 때는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간다는 표현을 쓰곤 했는데 사실 뭐 음식과 관련해서는 위나 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위의 기별도 안 간다, 뭐 장의 기별도 안 간다 이럴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그렇죠.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소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혀로 그 맛을 느끼게 되고요. 치아와 턱을 이용해서 저작 기능을 하게 돼서 음식을 잘게 이렇게 부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침샘에서 침이 분비돼서 일부는 또 소화가 돼서 인도와 식도로 그 음식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는 더 잘게 죽처럼 위에가 섞이면서 죽처럼 만들어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서 담즙산이나 여러 소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분해가 되고 이 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으로 분해돼서 이제 영양소들이 이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는데 이런 흡수된 영양소들이 제일 먼저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간이에요. 이 간 문맥을 통해서 이런 영양소들이 흡수가 돼서 이 간에도 일부 저장이 되지만 이 적재적소에 이 영양소들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사실 음식물, 영양소들이 이렇게 지나가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간까지 이 영양 성분들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나 이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간까지 도달할 정도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 적재적소의 영양소가 이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된 영양소를 간에 저장해 놓고 쓴다. 이건 몰랐던 얘기고.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저 아까 뭐 간에 기별이 안 간다 그쵸, 이런 그쵸. 관용적인 표현을 썼는데 또 있죠. 뭐? 애간장이 탄다.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 진짜 그 사춘기 때 네. 평상시 짝사랑했던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편지 딱 주고 나면은 다음 답장 올 때까지 그렇게 애간장을 탔는데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탔나 싶기도 하고 네. 요즘은요. 오늘 정말 애간장 탑니다. 네. 왜냐?
내일 복권 추첨 있잖아요. 아, 야, 애간장 타요. 이번엔 꼭 당첨돼야 될 텐데. 그게 뭐 간의 기별도 안 간다 뭐 이런 말과 이제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애간장이 탄다, 뭐 애가 탄다, 뭐 애를 태우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정확히 그 애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쓰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 혹시 홍어 애국 드세요? 저는 못 먹습니다. 어우, 애국 맛있죠. 아, 그죠? 오. 그 알죠. 그래서 네. 저는 그 애가 대장 뜻하는 거고 아. 간장은 간을 뜻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정확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애는 대장, 창자를 뜻하고요. 여기서 간장은 간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애간장이 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 선조들도 우리 간과 대장이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한 장기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셨고 또 실제로도 간과 대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처리를 해주지 못하면 그만큼 간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간에서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대장 안에서 또 유해균들이 많이 득세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간장이 탄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애하고 간하고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높다. 두 개의 건강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간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이제 가장 특별한 장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장기들은 피를 공급받는 동맥 그리고 피를 내보내는 정맥 이 두 가지의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데 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은 정맥과 동맥 더불어서 간 문맥이라는 독특한 시스템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간 문맥이 뭐냐? 장에서 흡수된 영양소가 가득 담긴 에너지를 간으로 직접적으로 전송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간 문맥을 통해서 유입된 이 물질들이 간에서 해독이 되고 저장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혹은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속된 말로 좋지 않은 음식물이 간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부담이 되고 그렇죠. 전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간이 해독을 담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쁜 것들이 많아지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미 나쁜 것들이 올라온 상태라면 이게 좋아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장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대량으로 간으로 유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간에도 큰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간 기능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과 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요. 장간축, 그러니까 겉 리버 엑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장간축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의학계에서는요,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 장내 건강, 장내 환경, 뭐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이런 마이크로바이옴들을 잘 조절을 하고 제어를 해서 장간축을 조절을 해서 간 질환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장 건강 얘기할 때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말을 또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우리 머리에 있는 두뇌와 그리고 장에 위치한 신경계 시스템이 이 제2의 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사실 속담이 있죠.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긴 하는데요. 유난히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배가 사르르 아프거나 배가 아파지고서 이게 신경이 조금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게 장과 뇌가 이 하나의 축으로 이루어져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뇌, 축 이론에 사실 맞닿는 것이죠. 우리가 식도와 항문까지 이 길이를 보게 되면 9m 정도 돼요. 거기에 5개에 달하는 신경세포가 있게 되는데요. 이 두뇌에서 발견되는 모든 종류의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곳이 또 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뇌와 척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율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고유의 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또 이 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오늘 그 옛말을 또 해석해 주셨네요.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픈지 그 이유를 알게 됐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시험 볼 때 되면은 시험 전에 그렇게 배가 아파. 그런데 막상 시험 보면 또 막상 없어지거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뇌하고 장하고도 연결되고 아까
간하고 장하고도 연결되고 그럼 장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기관인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요, 장청, 뇌청이라고 그래서 장이 깨끗하고 건강해야 뇌, 건강까지도, 뇌신경까지도 맑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장 건강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를 했던 것인데요. 장 속에는 미생물이 100조 개 가까이 들어있어서 이들 미생물이 장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장과 뇌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연구가 있었는데요.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쥐의 대변을 건강한 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시간이 지나자 이 건강한 쥐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됐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뇌의 세로토닌 회로가 원만하게 돌아가려면 장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는데요. 또한 장에서 효소가 활발히 만들어져서 간에 잘 공급이 돼야 하는데 장 기능이 나빠지면 피로 회복의 장기인 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장과 내장이 서로 상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장과 간을 동시에 얘기하는 거군요. 네. 자, 그러면 주제 확인해 보고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건강구도 오늘의 주제입니다. 간 건강, 장과 함께 챙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된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장과 간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이 안 좋아진다는 건 간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보통 간은 이제 뭐 과음이나 과로 이런 것과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지 않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간에 가장 안 좋은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단연코 과로, 과음이죠. 하지만 현대인은 단순히 과음과 과로뿐 아니라 다른 것들에서 간 손상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 나왔던 바로 이 케이크, 가공식품, 이 당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간 기능을 치명적으로 망칠 수 있다라는 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심코 먹는 케이크 한 조각 뭐 이런 게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아침 간을 해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구독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예, 업로드해 주세요. 간 건강이 위험해지는 순간? 저는 술밖에 안 떠오르거든요, 사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피로하다, 그리고 건강 챙겨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술 정도 안 먹으려고 하죠. 근데 이 음식들 제가 좋아하는 건데 다 먹지 말라는 거 그러게 아니죠? 하다가 또 살살 뱃살하고도 관계가 살찌는 거 나왔어요. 또. 저건 이제 술이고, 그죠? 네. 저 위치가 저긴가 보다. 저는 옆구리 근데 같은데. 지금 영상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네. 하나같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러니까. 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 챙길 때, 특히 간 건강 챙길 때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하는지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네, 제가 지금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장에서 소화 흡수가 돼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서는요, 이 영양소들이 결국에는 대사가 되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간이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간에서 다 써버려서 결국에는 우리가 쉽게 피로하고 지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항상 이제 보면은 지치고 피곤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음식을 섭취하는데 이 대부분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식습관, 제한된 식사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우리 간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SOS 신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 건강 비상 바로 첫 번째는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은 살 뺄 때도 줄이라고 그러고 뭐 당뇨 관련해서도 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심을 하고 있는데 맞아. 이 탄수화물이 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간이 굉장히 좀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남은 이 당분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 포도당, 이 당분이 섭취해서 남게 되면 이 남는 사실 당들을 지방으로 전환해서 우리 몸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간 내 유리지방산의 유입이 증가되고 이런 지방들이 점점점 축적이 되게 되는데
사실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이 지방들이 축적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굉장히 삼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연구가 있는데요. 9만 명을 대상으로 이 폐경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매일 최소 한 잔 이내 이 설탕이 함유된 이 음료를 섭취한 사람과 이 한 달에 사실은 3회 미만으로 그 음료수를 섭취한 사람과 비교를 해봤더니 간암 발병 위험이 이 음료수를 섭취한 사람이 78% 정도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단당류죠. 이제 포도당, 설탕뿐 아니라 식품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는 감자튀김 맛있죠. 뭐 피자나 햄버거 이런 음식도 직접적으로 간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포화 지방들이 간에 침착이 쉽게 될 수 있고 간 기능을 해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간에 생긴 지방이 단순히 지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간염, 간의 염증으로 진행이 되고 간염은요, 간 이식, 간 기능 저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간 경변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명적인 간 기능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간을 지칭하는 말 중에 이 침묵의 장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프기 전에 전혀 예후가 없다, 전조 증상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간은요, 사실 여러 가지 영양소들,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뭐 미네랄, 비타민 등 여러 가지 영양소들 뿐만이 아니라 뭐 호르몬이라든지 약물 등도 대사하고 해독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을 생성해서 배출하는 작용도 간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위장관에서 영양소들이 흡수가 되죠. 그리고 간에서는 인체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장기로 보내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은 한마디로 인체의 중요한 화학 공장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질들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잉여 포도당이라든지 철분, 그리고 비타민 등을 저장해 놨다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저장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막을 만들 때 주요한 구성 성분이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아니면 혈액 응고인자들, 그리고 만약에 수치가 감소되면은 부종이 생기는 것과 관련 있는 이제 알부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생산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해독 작용이라든지 호르몬 조절 작용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간의 기능이 망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야, 아니 하는 일 진짜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또 이 간이 굉장히 큰 우리 몸속 기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손상당하면 치명적이겠죠. 네, 간이 이제 요쯤인데 그 크기나 무게가 과연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아니 뭐 요쯤 있으면 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장기들도 있는 거니까 커봐야 뭐 한 10에서 15cm 그리고 요 정도. 크기가 뭐 가장 크다고 하셨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600g. 아니요. 아유, 그래도 모르겠네. 1-2kg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게. 그래요? 맞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오른쪽 이게 하복부에 이렇게 상복부에 이렇게 네. 제가 모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실제로 간을 좀 보면요, 이게 길이가 25cm 정도인데 25cm. 실제로 보면 입체감이 굉장히 큽니다. 무게가 1.5kg. 그러니까 중하구나. 체중 대비 뭐 1.2에서 한 1.8. 이식할 때 이제 간 이식할 때 이게 한 자기 절반쯤 떼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페트병 3개 정도 되는데 실제 몸에 들어있는 부피를 놓고 보면 제법 커서 그 의대생들 이렇게 저 수술할 때 실습 나오면 간 보고 학생들도 좀 깜짝 놀랍니다. 이게 이렇게 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 바로 간이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큰 장기가 왜 침묵의 장기라고 불리는 거예요? 좀 아프면 아프다고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텐데.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간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강이 이 70%가 손상될 때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미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아마 병이 좀 많이 진행되어서 이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간 질환이 8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저 사망 원인 중 간 질환이 8위라는 거는 이제 사망 위험이 높다 이건데 네. 그래도 1위로 아니고 8위니까 좀 덜 조심해서 돼요. 네, 방송하면서 이런 게 무섭습니다. 할이라고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로 안심해서 될 게 아니고요. 간 질환이 이제 전체 연령을 놓고 보면 사망 원인 8위이긴 하지만 연령대별로 이게 좀 잘라서 봤을 때 30에서 50대에게 있어서는 3, 4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높은 사망 원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본격적인 노화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간 질환이 노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외부의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큰 원인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던 지방간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방간이라고 하면 간에 지방이 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음주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방간의 정의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깨어있는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간에서 지방이 한 5에서 10% 이상 쌓여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방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은 술을 뭐 전혀 안 마시거나 포금을 하지 않으면 간과 관련된 질환, 특히 이런 지방간 위험은 없을 것이다. 지방간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음주뿐만이 아니라 뭐 비만이라든지 뭐 당뇨, 고지혈증이 있어도 당연히 생기실 수도 있고요.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런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코올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지만 알코올과 상관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애쉬라고 하죠. 이런 지방간 종류도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연히 술을 안 먹으니까 나는 지방간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라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더욱이 최근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요.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보다 약 3배가량 더 많다고 하는 만큼 우리가 철저한 간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 지방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에이 뭐 그냥 살 좀 빼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간,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환자분들 생기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종의 이제 미끄럼틀 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간은 필연적으로 회복이 적절히 되지 않으면 비알코올성 간염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알코올성 간염은요, 지방 간염은 진행성 간질환, 그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알려진 간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 간경화는 간암과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흘러가는 흐름같이 해석을 해야 돼서 이 지방간의 경우에 괜찮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반드시 유념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방간이 있을 때 간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기 때문에 진단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거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요즘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 통계에 따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2021년 한 해에 40만 5천여 명이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약 43%나 급증을 했는데요. 이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17배나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대표적인 비만, 제2형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등과 같은 이 대사증후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사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최근에 한 국제학술지에서 대사 이상 관련된 지방간이 있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이 심부전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의 걸릴 위험이 또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간은 간암의 씨앗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이게 어떤 증상이 없으니까 방치하기가 쉽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간 단계일 때는요.
간 건강 관리를 특히나 잘 하셔야 되는데요. 지방간일 때는 간 건강을 열심히 관리를 하면은 정상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가역적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치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발전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간경화로 진행이 되고 또 간암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간 건강을 챙기고 조심을 하셔야 될 텐데요. 또한 간 건강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장기들, 예를 들면은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서요. 지방간은요. 우리 생명 활동에서 아주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갖고 있는 경우에 방치를 했을 때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될 위험은요. 무려 4에서 8배가량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어서 간 건강 비상 두 번째도 살펴보겠습니다. 갱년기에 간 건강이 특히 나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갱년기에 사실 여러 질환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45세에서 55세 사이에 이 전후에 난소의 기능이 퇴화되면서 완경이 찾아오게 되죠. 이러면 월경이 중지되는 것 외에도 뭐 안면 홍조나 발한이나 우울,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증상들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최근 한 연구에서 이 안면 홍조 및 발한 증상이 심한 여성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제 나와서 이목을 끌고 있죠.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갱년기 증상 그러면은 얼굴이 빨개지거나 훅 더웠다 훅 추워졌다가 뭐 이런 거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그럼 그 갱년기 증상 중 하나로 이제 지방간 넣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네, 관련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완경된 여성 106명을 대상으로 혈관 운동 증상과 지방간 질환 수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중등도에서 중증의 혈관 운동 증상이 있는 여성은 경미한 증상을 가진 여성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발병 위험이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완경 후 5년 이내 혈관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여성은 지방간에 걸릴 위험이 9.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뭐 갱년기 남성에게도 찾아오지만 특히 여성에게 더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완경으로 인해서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다 보니까 중년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에 있어서도 고위험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요. 완경기에 해당되는 여성의 경우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경을 하게 되고 에스트로겐 합성이 감소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잉여 콜레스테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고지혈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이렇게 남는 콜레스테롤이 간으로 가서 간으로 가서 지방이 축적되면서 지방간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에스트로겐 합성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또 이제 콜레스테롤이 남아서 쌓이게 된다 이건데. 네. 그럼 남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네. 그건 그쵸?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방간에는 많은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년 이후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나이살이라는 게 있는데요. 단순히 지방뿐 아니라 정상 체중이 있는 그런 분들도 이 지방간의 유병률이 높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는 아까 말씀드린 나이살이라는 게 지방이 좀 많은 세포입니다. 지방이 좀 많은 세포라서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고요. 그리고 혈액 내에 이 산화 스트레스를 좀 주기 때문에 간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무려 30% 정도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흔하다고 해서 가벼운 건 절대 아니라서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마른 분인데도 얘기하면 자기 지방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혹시 비만, 살하고도 연관성이 있습니까? 네, 사실 비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마른 분들도 사실 지방간이 생길 수 있죠. 저희가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근육 자체도 굉장히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과 간이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포도당을 이렇게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이 너무 많이 적은 경우에는 이 근육의 포도당들이 제대로 저장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남는
사실 이 포도당, 이 당들이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지방에 저장이 되면서 지방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으로 내장 지방 형태로 내장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내장 지방이 또 이거 자체도 지방강의 아주 큰 원인이 되게 되죠. 특히 연령별 이 복부 비만의 유병률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보다 중년 이후에 그 수치가 점점점 높아지게 되고요. 이 복부 비만이 계속 생기다 보면 이 지방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중년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시죠. 네, 저는 아직 중년이 아닌데도 상당히 겁이 납니다.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간 건강을 위한 운동법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서동수 선생님과 차이는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그러니까요. 아니 오늘은 평상시 운동 잘 안 시키는데 타올까지 챙겨주더라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이게 땀을 좀 흘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좀 겁나요 지금.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부 비만 관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중년 이후에 60대 이후에 사실은 이제 복부 비만율이 점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뱃살을 빼려면 신체 부위 중에 어느 부위를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그건 알고 있어요. 네. 뱃살 빼려면 배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이 뱃살이 쭉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거? 네, 아직까지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복근만 좀 생기실 뿐이지 뱃살이 직접적으로 잘 빠지진 않을 건데요. 사실 이렇게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사실 뭐 무릎도 아프고 골반도 아프고 허리도 맞아. 아프고 뭐 만신이 다 아픕니다. 아프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운동들을 수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뱃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근육을 써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체에 가장 큰 근육이 있는 부위를 활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부위일까요? 그건 또 알고 있죠. 제가 일반적으로 꿀벅지, 네. 허벅지가 제일 크잖아요. 이게 근육 그러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서 있고 우리가 중심을 잡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엉덩이 이 전반적인 이 하체 근육을 활용해 주면 좋은데요. 오늘은 그렇기 위해서 하체 운동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운동을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3개씩이나요? 네, 3개씩 해야죠. 네, 먼저 저희가 수건을 좀 준비했어요. 예, 수건을 준비했는데 준비했는데 땀 닦으라는 거 아니었나요, 이거? 땀 닦은 목적도 있는데 좀 이따 땀이 나면 좀 닦으시고 예. 네, 먼저 수건을 돌돌돌 말아줄 겁니다. 말아줄 거고요. 수건을 쭉 펴서 허리 높이 정도, 처음에 허리 높이 정도까지 올려줄게요. 올려주고 이 수건에 이제 발을 위쪽으로 한 발씩 찰 겁니다. 올려서 쭉 하나, 올려서 찰 겁니다. 네, 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차주시면. 하나를 계속 차나요? 아니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차시면 됩니다. 번갈아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차주시면 되고요. 또 한 이게 20회 정도 차주실까요? 궁금한 게 저도 모르게 이게 도움을 닫거든요. 자꾸 이렇게 이래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도움 닫지 말고 사실은 그냥 이게 이제 균형 감각까지 사실 이제 주기 때문에 균형을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힘드시면 잔발로 약간 중심을 잡아주시면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위로 차주시면 복근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엉덩이 그리고 햄스트링까지 쭉쭉 이렇게 자극해주는 효과가 있죠. 이거 왠지 유치원 때 이게 태권도장 가서 뭐 했던 앞차기 느낌도 나요. 네, 이 태권! 동작 이러고. 좀 익숙해지시면 좀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좀 반복적으로 좀 빨리 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벌써 힘들어요 이거. 네, 이런 동작들로 일단은 하체에 좀 예열을 한 거죠. 예열이었어요. 예열이었습니다. 예열을 했다 치면 그다음은 생수병을 이용해서 운동을 좀 해볼게요. 주십시오. 네, 생수병을 이용해서 유형을 해줄 거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런지라는 운동을 할 건데요. 팔까지 같이 쓰면서 운동을 할 겁니다. 바른 자세에서 팔을 올리면서 뒤로 쭉 앉아주고 뒤로 가는 거죠, 앉아주고 다시 쭉 올리면서 다시 쭉 앉아주고 이런 동작들을 한 15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동작들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 런지나 스쿼트가 무릎에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엉덩이를 좀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를 써줄 수 있는 이 레터럴 런지 동작을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을 벌릴게요. 벌린 상태에서 오른발을 옆쪽으로 살짝 가면서 뒤로 쭉 앉아줄 거예요. 그러면서 안쪽으로 쭉 팔을 왼발을 쭉 앞쪽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다시 반대쪽 가면서 이쪽을 쭉
엉덩이로 앉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엉덩이를 쭉 앉아주세요. 이게 왠지 이게 무술 자세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쭉 하다 보면 엉덩이랑 바깥쪽 허벅지를 좀 자극을 해주는 동작을 해주시면 전반적인 근육 운동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체 운동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 더워. 땀. 땀 닦으시고요. 네. 운동 잘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체를 단련해서 뱃살을 줄일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워본 거였어요. 네. 하체를 단련하는 게 중요하구나. 중요합니다. 역시 운동이 중요하고요. 근육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건강관리 비법이 담긴 영상 하나 보고 만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영상 업로드 해주세요.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한 주부. 나이가 들면서 몸 이곳저곳에 이상이 생겨 요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건강 고민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복수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니, 지금 무슨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누마티스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누마티스에 대한 재활차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뼈가 튀어나오고.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류머티즘성 관절염 때문에 관절에 변형까지 온 상태였는데요. 스쿼트 자세 아시죠? 네. 스쿼트 자세 만들어요. 그런데 병원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간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평소에 술, 담배도 안 하고 이러는데 지방간 증상이 있다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간 기능 검사에서 그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였다고요. 제가 술을 즐겨 마시는 것도 아닌데 처음엔 이해가 안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갱년기 증상을 앓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갱년기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생각했는데 폐경 이후로 이런 질환이 온 것 같아요. 음주와 관계없이 간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심되는 상태. 그래서 운동도 시작하게 됐답니다. 재활PT는 의료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를 마친 후 운동을 통해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신체적 손상을 최소화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벽을 활용한 근력 운동부터 배워볼까요? 김복순 씨처럼 손을 쓰기 힘든 사람도 가능한 근력 운동인데요. 첫 번째는 손을 짚고 엉덩이를 뒤로 쭉 밀어보세요. 두 번째는 왼쪽 무릎 들고 손을 뻗어서 벽을 짚으세요. 걷기와 비슷한 동작이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 효과도 있다고요. 다음은 의자를 활용한 근력 운동. 엉덩이 주변에 경직된 골반 근육들을 이완시켜주는 동작으로 이 운동을 잘 했을 시 허리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입니다. 스쿼트 동작을 응용한 운동인데요. 마시고 엉덩이를 더 뒤로 많이 빼세요. 엉덩이를 뒤로 미시는 거. 그래서 엉덩이 양쪽 골반 근육들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고 그대로 올라와서 팔 차렷하시고 더 숙여주세요. 무릎은 더 펴주세요. 처음 배워본 동작을 곧잘 따라하는 복순 씨. 제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보니까 좀 격렬한 운동인 것 같아서 겁이 좀 났는데 이 정도면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간식부터 챙기는데요. 간 건강을 위해 선택한 간식은 요거트와 블루베리. 맛있겠다. 특히 블루베리처럼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맛도 2배. 상큼하고 맛있다. 간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는 복순 씨. 최근 간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그건 대체 뭔가요?
이거 유산균인데요.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서 그래서 먹고 있어요. 꾸준히 유산균을 섭취하면서 간은 물론 장 건강까지 챙기고 있다고요. 그날 오후 간 건강에 이상이 생긴 후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복순 씨. 살이 찌면 지방간에 안 좋다 해서 꾸준하게 걷고 있어요. 오랜만이야. 언니 오랜만이야. 운동하러 나왔어? 저 아는 언니인데 이게 가끔 나와서 한 번씩 운동을 하고 그래요. 같이 하면 운동 좋은 점. 그렇죠. 같이 심심하지 않고 또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좋죠 뭐. 오늘 진짜 더운 날이네. 너무 덥다 언니. 아유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잘하네. 두 사람에겐 공통 관심사가 있는데요. 아 그냥 더운데 아이고 지방간이 요즘 있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대. 나도 저기 몸이 말라서 지방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 그래서 난 놀랬다니까. 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술 담배 안 하는데도 뭐 지방간 있다 그래서 내가 놀랬다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 지방간 이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체력 관리 한다고 지방간 이제 없어지라고 운동하는 거야 열심히. 실제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한국인 유병률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건강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법. 운동을 마친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바로 건강식으로 차려진 한상을 맛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간 건강을 위해 두 사람이 선택한 메뉴는 바로 청국장과 보리 비빔밥. 맛있겠다. 요즘에는 이렇게 청국장과 또 야채를 이렇게 먹는 게 좋아. 맛있겠다. 써줄게. 건강식이잖아 요즘에. 에? 요즘은 기름기 같은 거 잘 안 먹잖아.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몸이 나른해지더라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두 사람에게 콩으로 만든 청국장은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하기에 제격인데요. 맛있다. 맛이 어때 언니? 맛있어? 도움된다니까 많이 먹어. 언니 내가 요즘에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서 내가 이런 유산균을 먹고 있거든. 오늘 하루 건강에 자신감을 얻은 두 사람. 여자는 폐경 이후에는 건강관리를 잘해야만이 노년에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운동을 열심히 할 거예요. 화이팅! 자칫 심각한 질환을 부르는 간 기능 이상. 꾸준한 관리만이 답이란 사실 잊지 마세요. 유산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간 건강을 한번 챙겨보자고요. 간 건강 비법은 뭐가 있습니까, 차 박사님? 네, 오늘 간 건강 챙겨줄 비법은 바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NVP1702입니다. 좀 어렵죠. 네, 이게 간 유산균인데, 근데 간 건강을 챙겨줄 비법이 유산균이라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유산균 하면 장 건강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장 건강 그러면 유산균 얘기를 하는데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유해균을 억제해주고요. 유익균을 증가하게 되면서 장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면역세포의 발달 및 면역 기능의 조절에도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게 되면은요, 장수 마을에 있는 거주자와 도시 거주자들의 장내균을 분석을 해봤더니 채식과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장수 마을의 거주자들에게서 비만 억제 그리고 대장 질환 등에 도움이 되는 장내 미생물, 즉 유산균이 3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유산균이 우리 장 건강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했던 말 중에 장과 간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장간 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이 장에서 흡수되고 그 성분들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장과 간, 이거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기관이고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고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에서 분해된 것들이 간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장에서 아주 건강한 것들이 간으로 가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장 건강, 간 건강을 따로 챙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장에서 해로운 물질들이 간으로 유입이 된다면요. 간은 해독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해독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간 기능 저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장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는데요. 특히 간 문맥의 혈류는요, 70%가 장에서부터 유입이 된다고 하는 만큼 장내의 독소라든지 염증이 장을 통해서 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장내 독소들이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간이라든지 간 섬유화라든지 여러 가지 간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 건강을 지키고 장내 환경을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영상 속 주인공이 지방간 진단 후에 간 건강 생기기 위해서 유산균을 예. 드신 거죠. 맞습니다. 이 지방간 진단 이후에 장 건강뿐만 아니라 간 건강까지 챙기기 위해서 드셨던 유산균이 바로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균주를 배합한 복합물인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2입니다. 자, 이 1702는요, 김치에서 추출한 락토바실러스 플란터럼 LC27하고요. 건강한 사람의 분변에서 얻어낸 비피도박테리움 런검 LC67을 복합해서 만든 균주인데요. 자, 이거는 장내 세균에 이걸 먹게 되면 장내 세균 군집에서 그 프로테오 박테리아를 줄여주고요. 그리고 간염, 간지방, 그다음에 그 간염 지방간, 그리고 간 변병증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간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서요. 결과적으로 간 건강 그리고 장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유산균 복합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간 문맥 혈류의 70%가 장에서 유입된다 이랬으니까 우리 혈액 속에 독소나 염증이 타고 흐른다 이러면 간에 확실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요걸 방지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독소라고 불리우는 LPS, 이 지질 다당류인데요. 이 유해균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건데 유해균이 사멸할 때마다 이게 방출이 돼서 혈액을 통해 장우를 그리고 간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간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 LPS가 혈류로 유입될 경우 이 내독소의 혈증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한 염증,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알았던 질환 또한 악화될 수 있는데요.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지방간이 있는 환자분들의 혈중 내독소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높았고요. 질환의 정도에 따라 그 농도가 비례했는데요. 혈중 LPS 농도에 따라 3개의 군으로 나눠서 16년간 관찰을 해보니 높은 LPS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간질환 발병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게 낮고 가장 낮았던 그 환자분들의 중증 간질환 발병 위험은 2배가량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간 유산균이 내독소를 줄이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2는요. 간으로 향하는 혈중 내독소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간 유산균을 쥐에게 투여했을 때 장내 미생물의 교란이 유의미하게 회복이 됐고요. 그다음 대변과 혈액 속에 있는 내독소인 LPS의 수치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대학병원 4곳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요.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2를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결과 총 12주간 한국인 93명에게 섭취를 했더니 대변과 혈액 내에서 모두 내독소 LPS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간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피로감이니까 네. 간 기능이 개선되면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2를 섭취했을 때 피로 지표에서도 유의적으로 개선을 보였고요. 혈중 염증 지표 또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간 질환으로 인해 간 기능 수치가 높아져 있는 사람들에게 간 유산균을 섭취하게 한 결과 AST, ALT, 감마 GPT증 등 간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들의 수치 또한 유의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간 세포가 손상이 되면 이들 요소가 혈액 속에 방출돼서 혈중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그 지방간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과 연관이 깊어서 중년 여성이 더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1을 챙겨 먹으면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갱년기 그러면 그 증상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간 발생률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 갱년기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50대를 기점으로 여성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발병률이 남성을 추월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는데요. 완경이 되게 되면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체내에서 비만과 혈관 질환을 조절하는 게 바로 이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간에 지방이 축적되기가 더 쉬워져서 지방간이 되기가 매우 쉬운 특성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연령별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는 남녀 환자들을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봤더니 연령별로 비알코올성 환자가 간 경화로 악화된 경우는요. 대개 고령 여성의 경우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만큼 중년 이후 여성이라면 지방간부터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중년 여성의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감소 외에도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초래해서 유해균의 증식 그리고 내독소, 이 LPS의 증가로 간 손상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에스트로겐과 같은 이 호르몬은 다양한 신체 부위의 이 변화뿐만 아니라 이 장의 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완경으로 인해서 장내 미생물 종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완경 전후에 유해균은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유익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밖에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1을 섭취하게 되면요. 간 건강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와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동물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요. 고지방식을 꾸준히 준 실험 쥐에게 간 유산균을 섭취하게 했더니 간 수치 개선과 더불어서 내독소 감소뿐만 아니라 체중 감소와 지방간이 줄어들면서 간 무게 감소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는요, 또 지방간 예방뿐만 아니라 효능을 검증한 결과 간 유산균이 비만이 있는 쥐에게 투여했을 때 지방간은 물론 비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것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에탄올 유도 간 손상 실험쥐의 경우에는요. 간 유산균 섭취 시 간 수치가 개선되고 알코올 분해 효소의 활성 증가가 나타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섭취할 때 주의사항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2는 간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다른 건강기능식품하고는 달리 장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 요거 확인하시고요.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 MVP1702는 프로바이오틱스 복합물인 만큼 너무 높은 온도의 물과 접촉하게 되면 균이 사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드실 때 뜨거운 물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임산부와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간 건강 챙겨봤는데 장도 같이 챙겨야 된다는 거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요정 마지막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이 잠시 물러납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는 하늘 표정이 어둡겠습니다. 낮까지 약한 비가 이어질 텐데요. 양은 5mm 정도로 적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오늘까지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동쪽에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33도, 대구 3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 더 덥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면 중부에도 장마가 확대됩니다. 서울에도 기나긴 장마철이 시작될 텐데요.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주말 동안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우려됩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요. 장마 전선은 남북을 오르내리며 다음 주 내내 영향을 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주말부터는 전국적으로 장마에 접어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비 예보 나와 있어서요.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날씨 정보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